천안TV 시사제작국 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주영입니다. 2018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천안시 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셨죠. 지난 6월 1일 선출직에 도전 당당히 재선에 성공한 유영진 복지문화위원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네. 네,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감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지역구를 불당동에서 부성 이동으로 옮기게 되면서 우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기에 또 임하게 되었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지금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또 요즘에는 지난 3월에 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6월 제8회 지방선거를 치른 후에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안부를 묻기 위해서 곳곳을 누비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 아, 네. 네. 저 사실은 네. 그때 당선 사례로 네. 이제 인사를 하셨잖아요. 네. 길거리에서 뵀죠. 네, 길거리에서 되자마자 이제 차에다 대서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했고 지금 현재도 정말 시민을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곳곳마다 다 전부 누비고 있습니다. 아, 그때는 차량을 이용해서 그때는 차량을 이용했었죠. 이제는 네, 직접 발로 뛰면서 그러시군요. 시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요즘 날씨가 유난히 덥죠. 그리고 습해요. 네네. 여름 불쾌 지수가 상당히 높은데 뭐 어떻게 특별히 휴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휴가를 가면 참 좋겠지만 네. 요즘에는 그 삼고 시대라 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으로 하반기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민생 경제가 양극화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맞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여름 휴가를 편하게 보낼 수 있을지 참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하반기에 의정 생활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일정이 또 겹쳐서 있어서 이번 첫 번째 제가 복지문화위원장을 맡음으로써는 휴가는 반납을 해야 될 것 같고 시민의 곁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네. 참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66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이 OECD에서 1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글쎄, 저도 그건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그 1위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1위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네. 좀 어려운 실정이죠? 네네. 네. 그럼 이제 이번 회기에 복지문화위원장으로 선임되셨어요. 네네. 어떻게 뛰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려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는 가장 시민에 밀접한 저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복지문화위원회는 8개 그 소관이 있어요. 거기에 또 도서관이 되어 있고 또 하나 보건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전체 예산에 1조라는 그 금액이 우리 저기 복지문화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라고도 합니다. 예산도 크고 또 시민이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벌써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집행부와도 만나서 그것도 들어야 되는 그런 그 소통과 경청의 리더십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부서입니다. 아, 네, 그렇죠. 복지는 정말 밀접한 그렇죠. 관계가 있고 좀 전에 말한 빈곤층 노인들을 향한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또 문화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화가 충족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 복지와 문화가 같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우리 천안시에 가장 시급한 현안을 꼽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제시한 것처럼 코로나 위기로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생 경제의 회복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복지문화위원장으로서 복지 쪽에 더 큰 관심이 생겼고 그동안에도 저는 밀접한 관계로 저는 맺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가 다르더라도. 하지만 복지문화위원장으로서는 복지 분야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아동의 안전보호와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장 큰 일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발생하는 그 아동 폭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 폭력도 예방을 하고 또 부모의 근로 시간도 확대해서 가정 경제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복지문화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근데 뭐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잘 하실 것 같고요. 또 아동폭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네.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또 있을 거예요. 네, 있어요. 예, 네.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관심이 좀. 그래서 제가 아직은 깊숙이 그 속에는 안 들어갔지만 아동학대 그 위원회도 있고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복지문화위에 이제 위원이 되다 보니까 네. 크고 작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밀접한 위원회가 네. 복지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가졌던 관심보다 이렇구나 더 예. 관심이 가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회죠? 네, 위원회죠. 네네. 예. 현재 우리나라 정치와 행정에 만연한 원론적이고 보여주기식 탁상 행정이 넘쳐나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구체적인 우리 의원님의 민생 행보가 무엇인지도 사실은 궁금해요. 글쎄 이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뭐 구태 정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요즘 정치인이나 행정부는 예전과 다르게 저는 많이 다르게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느껴진다면은 저를 포함한 정치인과 행정부가 더 많이 바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생각이 합니다. 저희 민생 행보는 다른 분들과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자기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천안시 이곳저곳 모든 거에 관심을 갖다 보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네.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고충도 듣고 이제 발로 뛰면서 귀로 경청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곁에서 이런 의원들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대교체, 정치교체 참 좋은 말이죠. 하지만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정치인들 그리고 경험과 경륜이라는 빼놓을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하는데요. 네. 우리 재선에 성공하신 유영진 의원님께 기대되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보를 응원하면서 우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정치인은 주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큰 변화 없이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대 교체나 정권 교체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세대 교체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을 위한 우리의 기초의원이 해야 하는 일은 역할이 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변찮은 마음으로 주민을 위해 천안시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저희 정치펀치 모든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마파크보다 짜릿하게 놀이터보다 흥미진진하게 에어컨 바람보다 시원하게 여름은 보령이 재밌다 놀러와 보령